자,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죠. 이 헌법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 그 주권 인민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를 정하는 그러한 최고 규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정하는 규범인데, 이 규범에서 외국인은 어떠한 지위를 갖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프랑스 헌법,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선 근대 국가의 그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이 헌법으로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때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헌법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미국과 프랑스가 그런 의미에서 근대 시민 사회의 시민 혁명을 통해 가지고선 그런 어떤 그 국가를 구성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랑스 헌법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 프랑스 헌법을 보면은 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선언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중요한 이 헌법의 그 원천으로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의 프랑스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뭐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일인 것이죠. 제목을 보듯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는 시민을 그 시투와양 또 뭐 시티즌 이것을 시민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 우리가 번역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과 국민의 권리 선언, 보편적인 인간, 보편적인 사람과 어느 특정 국가의 그 성원이 되는 그러한 국민의 권리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문서에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인 거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 레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자유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 저항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연권과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거는 어떤 특정 권리를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의견 표명과 종교의 자유, 사상과 의견 소통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의 권리 또는 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도 있고, 또 아예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권리로서 모든 국민의 권리, 뚜레 시토와양, 모든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정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의견 표명의 자유는 또 모든 그 인간의 권리인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또 국민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에 대한 평등한 권리,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동의와 감시권, 이것들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 우선 모든 사람의 권리, 여기서도 또 이 모든 사람의 권리에는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격 발현의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과 학문의 자유, 양육권과 모성 보호권,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상속권, 정치적 비호권, 정치적 비호권은 이게 망명권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 독일인의 권리, 알레 도이첸, 모든 독일인의 권리 또는 그 인민의 권리, 이렇게 규정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직장 선택의 권리. 내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그랬는데 여기 거주 이전의 권리라고 헌법상의 그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헌법에 준해 가지고선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 가지고서 보자면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청원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은 독일인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일본이 그 군국주의를 청산하면서 그 미군정 하에서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식을 분명하게 선언하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만든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볼만한 상당히 그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3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 그래서 국민 또 그래서 이제 개별 조항들을 보면은 모든 국민 또는 그냥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선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과 최저 생활의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공무원 선거권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권리, 국민의 권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권리 지금 앞에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열거했는데 다 저 프랑스나 저 독일의 헌법을 설명하면서 근데 저 일본의 경우에는 그 지금 조문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국민의 권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금 다시 이어서 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또는 주체 명시를 하지 않고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로서 그 성격상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노예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노동 3권, 재산권, 죄형 법정주의, 재판 청구권, 신체의 자유, 진술 거부권, 형벌 불소급, 이중 처벌 금지, 형사부상 청구권. 자, 이제 뭐 여러 헌법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또 어떤 헌법은 이런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이 그렇고 또 그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헌법에 따라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해서 상당히 그 비교 헌법상에 이 궁금증을 일으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국의 그 헌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합중국 헌법은 어떠한가? 아까 그 프랑스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선 국가를 구성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합중국 헌법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현존하는 헌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국 합중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본권 조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권 조항은 그 후에 1789년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1791년에 뒤에 갖다 붙였어요. 수정 1조, First Amendment, Second Amendment 해가지고선 10개의 그 어멘드먼트, 그 수정 조항을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더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수정해야 될 그 내용들을 그 헌법 뒤에 갖다 붙여가지고서 수정 조항들을 계속 27개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수정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어떤 것이고 그 기본권의 주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그걸 보자면은 그래서 주체의 명시가 없는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제 수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권리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erson의 권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대배심에 의한 기소. 미국에서는 그 미국 연방 제도 하에서는 그 기소를 하려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일정한 그 형량 이상의 그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경우에는
그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심을 열어가지고선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대배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배심에 의한 기소, 이중처벌 금지, 적법 절차,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정 10조까지의 그 권리 장전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 14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권 조항인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에게도 시민권을 인정을 해서 그들도 평등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필요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주들이 특히 이제 각 주들이 이 그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평등권 조항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피플의 권리라고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게 집회의 자유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무장할 권리, 그 다음에 신체 및 주거의 자유, 이것을 피플의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더 피플이라는 것이 이 person하고 동일한 것이냐, person의 그냥 복수형이냐, 아니면은 이것은 주권을 가지는 인민만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그 해석상의 또 이 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라는 것을 뭐 그냥 그 주권인민, 국민만이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people이라는 것은 그 뒤에 말하는 이제 citizen하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tizen의 권리로 규정한 거,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조항 중에 하나가 이제 15조인데 수정 15조. 그러니까는 이 모든 미 합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 또 국민 즉 시티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모두 평등하게 선거를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 평등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남녀 평등 사상이 이제 증진이 되면서 양성 평등 선거권 그다음에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티즌 국민에 한정된 권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고 여기 비교를 좀 해보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2장이 이제 기본권에 관련된 그 장인데 이 제목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뭐 일본국 헌법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그 장이 있지만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또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국 헌법은 그것에 비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그 기본권 조항이 이런 어법을 가지고 있죠. 모든 국민은 어떠한 자유를 가진다. 또 모든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죠. 명시적으로. 그러면서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선 조항은 이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국제법과 조약은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할 때 그러면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한 그 반대 의견을 개진한 한 재판관이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학설을 피력을 했는데 이 뭐 학설을 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의 그 규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심코 한 게 아니고 헌법을 제정할 때 이 모든 인민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우리 첫 강의에서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인민이라는 용어는 배제하기로 했고 인민 대신에 국민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그때 그 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때 그 논의를 말하는 건데 그때 그걸 제정을 할 때 인민이라고 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인민이 반드시 국민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외국인도 이 인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인민을 선택하자는 먼저 그 유진호 선생이 그 기초를 했을 때는 인민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국민으로 제안을 하자 해서 국민을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부터 배제하자는 어떠한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무심코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헌법 하위의 규범인 국제법과 조약을 통해 보호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헌법을 설계한 거다. 아까 말한 대로 국제법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국내 법률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 제정을 할 때 그 기초자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 보호의 국제법적 관례는 상호주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상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선 살 때 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권리를 부여하는 뭐 이런 것이 상호주의이거든요. 그러한 그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법적 관례다. 이런 입장에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학설은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1994년에 이제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다 이렇게 선언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은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사실은 외국인의 지위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방론으로서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결정례가 계속해서 다른 그 후에 그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그러한 결정에도 계속 인용이 또 되고 있어요. 한편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몇 개의 결정에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기본권을 누릴 수 있고 특히 권리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그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것이죠. 반면에 그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학설인데 근거가 조금 다른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 재헌헌법이 외국인도 포함되는 인민이 아니라 국민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을 헌법이 분명히 한 것인데 그 후에 이것을 보완하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만이 그러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인민을 국민으로 바꾸면서 제7조 2항을 도입을 했는데 그 재헌헌법에 그걸 이어받은 현행헌법 그 제6조 제2항이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만의 한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국제법과 조약이 규정하는 그러한 권리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국제법과 조약이 법률상의 지위만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 외국인은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외국인의 지위는 그것을 헌법상 대한민국이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도 그러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권리 성질에 따라 가지고선 분류를 해버리면은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한 헌법의 그 명시적인 조항을 좀 넘어서가는 해석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되 지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1948년 헌법의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지고서 외국인의 그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론이죠. 이 해석론이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힘을 점점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그 주요 법률들을 이제 보자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률들을 보면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이것을 그냥 외국인 고용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난민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건 재외동포법이라고 불리죠. 이러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외국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외국인은 어떠한 기본권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그 외국인의 그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다른 나라 헌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